여러분, UFO와 외계인 많이 들어봤죠? 네. 어떻게 UFO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 아니다, 없다. 네, 있습니다. 한 반반 정도 갈리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진실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 보면 근데 지금 작은 점처럼 뭐야? 제가 조종사 씨야 여기 나겠냐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진짜 빠른 속도로 야, 저기 뭐지? 이렇게 저 찍는데 저 찍는데 저 찍는데 50이고 싫어. 외계인차 아니야? 외국 기온은 불과 5도였습니다. 외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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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사는 쓰레기면 어떻게 살고 저거 있어? 무조건 가짜인 것 같은데. 저기 왜 내 모자가 있지? 모양이 거의 똑같았어. 저기 왜 내 모자가 있지? 콜롬비아 UFO 이거 그냥 가짜야. 저 내가 하나까지 주는데 왜 저기 있냐? 그런데 외계인처럼 생기는 나 거야. 스카이다이빙 하다가 잃어버려서 있다는데 여기 있지? 이번엔 정말 그거 저 그냥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 UFO의 어, 정체가 그래, 빨리 와. 밝혀지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 이 선명한 영상이라서 그거 때보다 어메이징. 라는 반응인데 오 외계인이다 무조건. 외풍 같은데? 왜 아니야? 그냥 그냥 그 어떻게 방금 보니까 뭐가 날아갔죠? 네. 이게 뭘까? 외계인. 보라고동이요. 얘기 보세요. 정답. 네. 밖에서 하나가지고 던지는데 나오자. 아, 지금 이 경비행기가 하늘 상공을 날고 있는데 그 옆으로 뭔가 슉 하고 지나가서 아주 빠른 속도로. 보라고. 나 뉴스. 선생님이 보기에는 검정색 비닐봉지 같은데. 아, 어떤 분들은 느리게 아니다, 진짜로 UFO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영상이 잡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지금 네, 있습니다. 목표가 무엇이 진실일까? 건 가짜야 가짜. 자, 최근에 캐나다 상공에서 UFO를 목격했다는 그러한 제보가 1000건을 돌파했어요. 요건 실제 사진이 아니라 AI가 그린 사진이야. 이렇게 그림을 봤다는 거지. 이런 모습을 봤다는 거지. 요즘 들어서 UFO를 봤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전문 기자들은 UFO 전문 기자가 있어. UFO는 사실이고 존재한다. 그 실체를 밝히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UFO라는 게 뭘까? UFO는 유니덜. Unidentified Flying Object. 자,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하면 미확인 비행 물체다. 공중에 떠 있어. 비행 물체인데 그 존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된 거. 안 된 것을 다 UFO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 공군이 사용하는 군사 용어예요. 미국 공군이 세계 최강이잖아. 전 세계를 날아다니다 보니까 신기한 영상들을 촬영하게 된 거야. 그 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비행 물체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봤다라는 것이죠. 자, UFO의 역사는 언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느냐? 1947년 6월 달에 비행사 케네스 아놀드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목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같은 해 8월에 이 밑에 보면 사진 나오죠. 이 사람이에요. 지금 이분은 이분은 조지 아담스키라는 분이 UFO를 자기가 봤다. 게다가 금성, 화성, 토성인도 만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6월 달에 로스웰 사건이라는 이 미국의 UFO가 추락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외계인이 발견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외계인을 해부하는 영상도 막 촬영이 돼가지고 그게 공개가 됐어. 실제 외계인이 출항할 때 이 충격으로 한쪽 다리가 조금 많이 다쳤죠. 네, 이런 사건들. 그리고 1961년도에는 이 베티와 바니 헤디라는 부부가 최초로 자기들이 외계인에게 납치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런 일들이 연달아서 일어나면서 이 일반인들도 UFO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UFO는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많이 있어요. 대부분
어떤 모양이야? 네. 네모난. 이거 냄비 뚜껑 모양이지? 냄비 뚜껑 모양 아니면 접시 모양. 네,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 근데 관측됐다고 하는 모양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 관측이 됐어요. 자, 외계인의 모습은 어떻느냐? 약간 범인들의 몽타주 같이. 네, 자기가 봤다고 하는 외계인의 모습도 이렇게 정말 다양한, 네, 막 저 궁금한 거 만화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 네, 이런 모습들. 근데 고조인데. 크게 가장 유명한 유형을 살펴보면 이렇게 있어. 네, 이렇게 이런 그레이 유형, reptilian 같이 약간 파충류 같은 모양도 있고, 곤충용도 있고, 약간 인간인데 저기 북유럽 사람들처럼 생긴 이런 노르딕 모형도 있다라는 거야. 자기들이 봤대. 이런 외계인을 만났대. 근데 사실 뭐 뚜렷한 뭐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봤대요. 자, 외계인을 믿으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무려 미국 서민의 65%가 다른 행성에 직접 생명체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41%의 미국인은 UFO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잖아. 미확인 비행 물체인데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미국인의 약 47%, 거의 절반이죠. 절반이 외계인이 이미 지구를 방문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 지금. 그리고 거의 한 70%, 3명 중에 2명의 미국인이 정부가 UFO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뭔가 우리에게 숨기고 있어요. 사실을 다 밝히지 않아요. 이렇게 정부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많이 믿죠. 게다가 이거는 미국만의 이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전 세계적으로 매일 수백 건의 UFO가 관측이 되고 있고요. 2천만 명의 미국인이 자기는 UFO를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나? 400만 명이 외계인에게 납치된 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막상 모아보니까 그때 기준으로 한 3% 정도가 나는 납치된 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꽤 많은 사람들이 UFO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자, 2023년 기준으로 미국 역대 최대 흥행 영화들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본 거 있죠? 네. 근데 이 1등부터 1, 2, 3, 4, 5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 10편의 영화 중에 무려 몇 편이 외계인이나 외계 생명체랑 관련이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려 7편이 외계 생명체나 외계의 어떤 그 세력 이런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흥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밖에 뭔가 거대한 문명과 생명체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진화와 UFO에 관한 미디어 공세의 영향. 갤럽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설문조사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조사해보니까 7, 80%의 사람들이 외계 생명체를 믿고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거기서 어린이들, 이제 자라나야 될 어린이들의 80%가 우주의 힘이나 높은 능력자나 신들이 있다고 믿고, 60% 정도가 외계인이 지구의 생명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믿고 있어. 이들이 다시 어른이 되는 거잖아. 이들이 다시 어른이 되는 거니까 이들은 또 어른이 돼서 이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겠죠. 네. 원래 옛날에는 UFO 같은 거 잘 몰랐죠. 그런데 무엇이 UFO에 대한 믿음을 바꿨느냐? 수십 년간 과학적 사실을 가르쳐진 진화론. 진화론에 따르면 우주에는 우리 지구 말고도 외계 생명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진화론에 따르면 외계 생명체가 우주의 어딘가에도 존재하고 있어야 돼. 왜? 빅뱅으로 빵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우주가 팽창하면서 거기서 별들이 뭉쳐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가 내리고 막 대기가 생기고 생명체가 아주 쬐끄만한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있잖아. 그러면 지구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지.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최고의 과학자들이 진화론과 외계 생명체에 대한 믿음을 방송에서 자주 소개했고,
특히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로스웰 사건, 그 우리 그 지구에 UFO가 추락해가지고 그 외계인을 해부했던 그 영상,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면서 현대 문화는 외계인에 관한 책, 영화, TV 프로그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UFO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 문제인가? 자, 만약에 UFO와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무신론, 신은 없다, 우리는 진화로 생명이 태어난 거다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UFO에 대한 믿음은 성경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외계인을 믿어. 외계인이 우리 지구에도 생명체를 갖다 준 거다. 그래서 아주 신앙에 강력한 걸림돌이 되고요, 사탄의 속임수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외계인이 있다면 진화가 맞을 수도 있는 거야. 진화가 맞으면 창조는 어떻게 돼? 틀린 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없고 창조도 없고 우리는 다 진화된 생명체라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에 대한 반박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UFO라고 사람들이 믿는 것의 97% 정도는 오인됐다는 것은 오해했다는 거야. 잘못 봤다는 거야. 잘못 인식했다는 거야. UFO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운석이나 별이나 구름, 새떼, 빛의 굴절이나 반사, 항공기나 헬리콥터, 로켓, 기구 또는 은박지 풍선, 기상현상, 뭐 도깨비불 같은 거, 또는 심리적인 현상, 술을 많이 먹은 날, 술이 많이 팔린 날 UFO가 더 많이 보인대. 희한하죠? 왜 술이 많이 팔린 날 UFO가 더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현상들을 잘못 보고 UFO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사진이 한 장 떠있는데, 사진 이거 뭐같이 보여? 에너지파. 약간 뭔가 외계의 생명체가 막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지? 그지? 이거는 진짜. 근데 이거는 외계 생명체가 지금 지상에 내려오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홀펀치라고 하는 구름의 한 종류입니다. 홀펀치라는 구름의 한 종류야. 자, 이 구름을 한번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저 찍으면 자, Have you ever wondered why there is 자, sometimes 직접 a 찍은 hole in 거예요. clouds? I mean, did a UFO land through there? These are actually called fall street holes, also 어때? known as hole punch clouds. They are 이 big, 현상이 round, 실제로도 oval holes that 일어나요. form in a layer of clouds, usually in high 근데 thin 이거는 clouds. It 이제 happens 뒤에 when 설명 an 나오는데, airplane or another object releases 네, particles that 비행기들이 cause super 구름을 big water 뚫고 droplets to 나갈 때 freeze. As they 형성되는 freeze, 거예요. they release heat, 자연 causing nearby 현상입니다. droplets to evaporate, creating a hole. Sometimes ice 넘어뜨기 crystals 평가가 fall away 돼버렸네요. as forming 네. streaks in the sky. 이렇게 자연 현상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구름을 보고서 이거 UFO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또, 자, 이 밑에 이 떠있는 이거 어때요? 뭐가 더 있는 거? 다른 별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밝지? 네. 여기 보면 요거, 그죠? 자, 근데 이게 뭘까? 태양. 이 밤인데 어떻게 태양이 떠요? 네? 달. 이거는 바로 달. 금성입니다. 금성. 어떤 별보다 밝고 땅거미와 함께 하늘을 어슬렁거리는 것처럼 보여서 이 금성을 보고도 UFO다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한대요. 자, 요건 어떻게 보여요? 이거 진짜 UFO 같지? 무슨 에너지 파장을 쏘는 것 같다, 그지? 자, 이건 2009년 12월에 북부 노르웨이 성에서 찍힌 건데, 자, 실제 사진인데 이거는 러시아의 미사일 테스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뭔가 또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린 것 같은 웜홀 들어봤어? 웜홀 같이 보이지만 실은 미사일 테스트였다. 자, 이건 어때요, 이거? 뭐야? 이건 진짜. 요거. 레이저. 네. 네, 요거는 렌즈의 현상. 렌즈가 빛이 굴절돼가지고 요 광원 있죠, 광원. 이 사이로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뭔가 이 접시 모양 UFO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 UFO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UFO와 외계인과 UFO가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과학적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자. 자, 여러분들 헐리우드 하면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영화를 많이 만드는 곳이죠. 거기에서 외계인을 다루는 영화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 이건 완전 옛날 작품들인데 요즘에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 선생님이 아까 그 흥행했던 10편의 영화 보여줬죠? 엄청난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대부분 외계와 외계 생명체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만약
과학적으로 봤을 때 UFO가 외계인의 우주선이라면 다음 증거들이 존재해야 돼. 첫 번째로 진화가 사실이어야 돼요. 생명체가 지구에서 진화해야 하고, 생명체가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우주의 적당한 행성에서도 진화할 수 있어야 되고, 외계인은 생명체가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보내야 돼. 이미 지구를 쳐다봤잖아. UFO가 외계인 우주선이라면 뭔가 그러면 메시지를 해야지. 그죠? 그리고 외계인이 우주는 엄청나게 넓지요. 이 엄청나게 넓은 우주를 빨리 여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계인이 지구에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확실한 증거를 남겨야 된다. 이런 증거들이 다 발견이 되어야만 진짜로 그 UFO에 타고 있는 게 외계인이다. 외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자, 먼저 생명체가 지구에서 진화했는지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생명체가 지구에서 진화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했던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밀러의 실험이라는 말씀 최대한 간단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 밀러의 실험은 최초의 원시 대기,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구가 아주 뜨거운 온도에다가 이게 식으면서 이 원시 대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원시 대기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거기서 뭐가 쳤어? 번개가 빵빵 치잖아, 그지? 그 번개를 전기 스파크를 여기다 주는 거야. 빵빵빵빵. 그래서 이 기체가 여기 냉각수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식어가지고 모여있는 액체,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어? 아미노산이라는 게 나왔어. 좀 어렵지. 이 아미노산은 뭐냐면 단백질의 재료예요. 단백질은 무엇의 재료야? 세포의 재료야. 여러분 몸은 60조 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부품들이 이렇게 해봤더니 나오더라 이거야. 아미노산이 나왔다 이거야. 그럼 이것이 막 다 섞이고 뭉치고 하다 보면 단백질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 거죠. 그래서 야, 드디어 최초에 어떻게 생명체가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실험적으로 증명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자, 밀러가 실험한 대기는 원시 지구를 덮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했어. 잘못된 학설이다.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기원 학술대회에서 이 밀러의 실험은 폐기 처분이 됐어요. 우리 지구에서도 아직도 생명체가 어떻게 최초에 탄생하게 되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의 연구에도 단순한 분자들로부터 살아있는 세포를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기전이라는 것은 이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과정. 어떻게 됐는지 제시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 지구에서도 진화가 최초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으면서 실험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 발견하면 바로 노벨상이야. 근데 아직도 발견했다 못했다? 못한 상태다. 자, 두 번째로 생명체가 다른 적당한 행성에서도 진화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거기서 외계인이 생겨가지고 우리 지구를 찾아올 거 아니야. 외계 생명체니까.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외계의 별들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요, 이 외계의 별들의 크기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면, 자, 실제로 그 별을 가본 것이 아니라 이 우주에 떠있는 모든 별들은 서로 어떻게 잡아당겨. 이걸 뭐라 해? 중력이라고 합니다. 이 중력이 서로를 간섭해. 이거를 중력 속동이라 해.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이걸 가지고 수십만 광년 떨어져 있는 별들의 크기가 어떤지, 온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놀랍죠? 과학자들이 그렇게 놀랍게 과학을 발전시켜 놨는데, 그렇게 해서 아무리 별들을 뒤져봐도요, 대부분 생명을 유지하기에는 그들의 태양에 너무 가깝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걸 별이라고 불러. 그 별 지금 이렇게 도는 걸 뭐라 해? 이거를 행성이라고 해. 행성. 알겠어? 지구는 행성이야. 별은 좀 어려운 말은 항성이다. 이게 달라요. 모든 이 행성들은 자기만의 태양을 가지고 있어. 그래야 에너지를 얻고 살아갈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멀리서 관측해가지고 살펴보니까 그들의 태양이 너무 가깝게 되면 어떻게 돼? 이 별이, 이 행성이 너무 뜨거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태야. 또는 너무 행성이 커가지고, 행성이 크면 중력이 세죠. 그래서 생명체가 살기 힘들어. 또는 어떤 행성은 가스로 구성돼 있어.
그래서 가스로 구성되어 있으면 생명체가 발을 디디고 있을 수 있겠어요? 퐁 빠져버리겠지, 그지? 솜사탕처럼. 자, 그 다음에 타원형 궤도. 타원형 궤도는 뭐냐면 이게 태양이라면 별이 요렇게 돌아야 되잖아. 그래야 온도가 안정적이겠지. 요렇게 도는 거예요, 요렇게. 멀어질 때는 온도가 어떻게 돼? 너무 낮아. 가까워질 때는 너무 뜨거워.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 살 수가 없어. 아무리 따져봐도 태양계밖에 생명이 살 수 있는 별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뒤에서 세티라는 걸 보여줄 건데, 세티 연구소 소장인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가 자기가 계산을 해봤어. 자기가 계산해봤더니 우리 은하 안에만 문명이 10개는 있어야 된대. 10개. 근데 발견됐어요, 안 됐어요? 발견된 게 없어요. 발견된 게 없어요. 우리 생명의 별 지구에서도 진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외계에 더 조건이 안 좋은 그러한 행성에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우리에게 무선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이 무선 메시지를 받으려고 미국에 이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이 안테나를 세워놨어. 그리고 계속해서 이 우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이것을 줄여서 세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세티 프로젝트. 자, 이 세티 프로젝트에서 한두 개가 아니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마시멜로 이거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거대한 안테나예요. 안테나를 세워놓고 몇 년도부터? 1960년도부터 지금 2026년이니까 몇 년째냐? 66년째지. 계속 이 우주로부터 오는 엄청난 전파들을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단 한 건도 발견이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매년 수십억 달러를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써요. 수십억 달러, 몇천억씩 쓴다고. 근데도 한 번도 지금까지 66년 동안 발견한 것이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렇다면 이게 외계 생명체가, 아니 정말로 UFO가 외계인이 타고 있는 그 비행 접시라면 이 무선 안테나가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이게 이 정보를 신호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뭐 한마디라도 좀 정보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있어 없어? 전혀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외계인이 이 엄청나게 커다란 우주를 빠르게 여행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저 멀리에서 어디까지? 지구까지 찾아오겠지. 이 우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서울에서 광주에서 서울 가는 거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야.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면 있잖아, 얘들아. 이 순간이동 기술을 쓴다. 워프라고 하지? 순간이동 기술을 이렇게 써요. Maximum more. Punch it. 순간이동 기술 썼어. 한 사라진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순간이동에 너 공간 빠른 거 아닌가? 안에서 보면 이렇게 막 공간이 일그러지면서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지요. 그리고 순간 사라져 버려. 왜 이런 상상을 하냐면 이 우주선이 이 빠른 속도로 달려가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 다 죽어. 그 사이에 다 늙어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원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사이로 확 들어가는 이런 상상력을 발휘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 자, 우주에서는 너무 넓기 때문에 이 광속이라는 걸 써요. 빛의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우주는 이 빛의 속도가 초속 1초에 몇십만 킬로미터? 30만 킬로미터.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1초에 띵 하면 띵 하면 이렇게 간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스마트폰 쓰지요? 스마트폰이 전파를 주고받잖아. 이 전파가 가장 빛의 속도에 거의 근접한 그러한 속도예요. 전파의 속도가 똑같지 않아. 거의 근접한 속도인데 우리가 여기서 메시지를 딱딱딱딱 보냈어.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전송 버튼 누르는 순간 서울에 있든 뉴욕에 있든 프랑스 파리에 있든 사람들 어떻게 해? 바로 봐줄 수 있어. 내가 정확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왜 그래? 전파의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로 날아가니까 선생님이 보낸 메시지를 쑥 하고 받는 거야.
그런 속도로 날아가야만 우주를 여행할 수 있어. 빛의 속도로는 1초 만에 달에 갈 수 있어요. 1, 2 하면 달에 가 있는 거야. 4분 만에 화성에 갈 수 있고 태양까지 엄청나게 가깝습니다. 8분 20초 간대요. 명왕성 5시간이면 간대. 그래서 이 빛의 속도로 1년을 달려간 거리를 1광년이라 해요. 너무 어마어마한데 몇 킬로미터? 9조 5천억. 이거 조와 웍은 4학년 때 나오는 건데 이거 우리 친구들 몰라도 아, 이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구나. 근데 얘들아 이 우주는요 이 1광년이 아니야. 가장 가까운 은하까지 자 가장 가까운 별인 프락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이 있어. 몇 광년? 4.3광년이라는 말은 뭐냐면 빛의 속도로 4년하고 0.3광년을 가야 돼. 빛의 속도로. 그래야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에 갈 수 있어. 그럼 이 별에 뭔가 외계인이 살고 있다면 빛의 속도로 몇 년을 날아가야 된다고? 4년이 넘게 4년 한 2, 3개월을 날아와야 간신히 지구에 도착하는 거야. 가장 가까운 별이.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은하는 몇 년? 200만 광년.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200만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가장 가까운 은하단까지는 2천만 광년을 날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갈 수가 없어, 거리가. 게다가 우주선이 우주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여러분들 이거 보여요? 예? 우주선, 스페이스 셔틀을 보내는데 한 번 보내는데도 1360톤. 엄청나게 순수한 연료 1360톤이 필요해. 이 우주선은 빛의 속도에 뭐 미치지도 못해. 조금 빠르게 뛰어 올리려고 중력을 이거 뛰어 올리는데 이렇게 엄청난 연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 여행을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1파운드 0.5kg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선생님 거 이거.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를 광속도 아니야. 광속의 절반으로 움직이는데 원자폭탄 몇 개 필요해? 98개를 빵 터뜨릴 때 에너지를 여기다 빵 쏴줘야 얘가 광속 절반 정도로 날아간다는 거. 요만한 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우주선 정도 크기는 광속으로 움직이려면 원자폭탄 몇 개? 7,300만 개분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불가능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 가장 가까운 별에 가는 데까지만 해도 몇 년 걸려? 87만 년. 갈 수 있어요? 아, 이거 어렵습니다. 선생님 요거 하나 보여줄게요. 우주는 거대한 유료 주차장입니다. 빛의 속도라는 전용 차선이 있는데 우리 같은 인간은 진입 금지입니다. 그래서 별 사이 여행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1994년 한 물리학자가 치트키 하나를 꺼냅니다. 워프 드라이브. 우주선을 움직이는 대신 공간을 접어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빛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연료로 목성 하나가 필요합니다. 목성은 지구 1300개 크기입니다. 안드로메다 맛집 한번 가려고 행성 하나를 태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이면 행성 2개입니다. 외계인 친구 사귀러 갔다가 연료비로 파산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론은 있는데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태양계 탈출 못할까봐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주선을 워프시키는데 한 번 갈 때 연료가 얼마 필요하다고? 목성 한 개를. 한 개. 목성 하나가 지구 몇 개? 1300개를 태워야 나오는 에너지라고. 그러면 갔다 오려면 목성 몇 개 필요해? 2개. 지구 2600개. 되겠습니까? 그 UFO에 외계인이 타고 우리 지구를 찾아온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지금 이해가 되나요? 네. 걔네들이 뭐 그래서 워프, 초공간, 모험물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다 뭐예요?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지 실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여행을 하게 되면 가속 충격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우주 어느 곳에든지 다 중력이 있어요. 빠르게 이동할 때는 빠르게 여러분들 이렇게 혹시 롤러코스터 타봤어? 네. 롤러코스터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순간에 그래서 이게 여기 어떻게 돼? 이렇게 막 이렇게 밀리지. 이게 왜 밀려? 이게 중력 가속도 때문에 그런 거야. 처음엔 괜찮다가 이렇게 되잖아. 이게 중력 가속도 때문에 그래. 자,
우리가 평상시에 지금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력을 1G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1G. 근데 이게 3배가 되면 혈관이 파괴돼. 모세혈관이 막 터져. 이 압력 때문에. 이게 9G 9배가 되면 사람이 기절해 버려. 자, 그런데 광속으로 속도를 바꾸는 것은요, 어떤 중력 가속도를 받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중력 가속도 한번 보여줄게요. 세요. 여기 중력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급상승, 급가나 급회전을 할 때 6G에서 9G까지 G포스를 견뎌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훈련을 받은 조종사들도 이렇게 9G에서는 살짝 기절해버려요.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뇌 속에 있는 피가 아래쪽으로 급격히 내려가면서 기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전에 이 기계로 중력 가속도 훈련을 받습니다. 일반인들은 보통 6G도 버티기 어려워. 이렇게 이게 눈이 풀리면서 기절해버려요. 처럼 다리와 복부 근육이 잘 단련되어 있다면 이렇게 잘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쪽지가 버티는 여자는 뭐야? 아니, 이 사람이 이러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 이 눌려가지고 이 힘 때문에. 할머니가 됐어. 그죠? 자, 여러분 방금 봤죠? 그게 불과 9.5배 중력 가속도 9.5배 받을 때 사람이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생각해봐. 광속으로 날아가게 되면 그 속에 타고 있는 존재는, 생명체는 수천 G가 가해지는 거야. 그냥 짜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견딜 수 있을까? 견디고 광속으로 지구를 날아온다고? 이상하죠? 가능한가? 자, 과학 소설 속에서는 당연히 모든 게 가능합니다. 왜? 소설이니까. 하지만 실제 과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 머나먼 우주를, 그 엄청난 에너지를 쓰면서 날아가가지고 지구를 찾아온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주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먼지가 엄청 많이 존재하는데요. 내가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요만한 티끌 같은 거에 막 부딪혀도요, 이 반작용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막 달려가다가 걸어갈 때 부딪히는 거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부딪히는 거 어때? 충격이 어느 편이 더 세요?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 봉이 이렇게 내려와 있었어. 여기 딱 받았어 봐. 그럼 어떻게 돼? 엄청 크게 다치겠지? 내가 걸어가다가 당한 거는 여기 옆으로 피해서 가면 돼. 근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 잘못하면 갈비뼈 다 나가죠? 큰일 나죠? 그러면은 우주선을 타고 가다가 먼지가 하나만 있어도 구석만 받으면 이 우주선이 아작이 나는 거야. 그대로. 근데 온 우주에는 먼지가 가득 차 있어. 이 우주에서 이 광속으로 달리다가 콩 정도 크기의 물체랑 부딪혔을 때 이 충격은 원자폭탄 몇 개? 2개를 터뜨린 것 같아. 견딜 수 있습니까? 그냥 그 우주선이 날아갈 수가 없어. 아니, 날아가 버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선이 우주를 여행하려면 에너지 방어막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만들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소설로는 뭐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살펴보면 이게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과학적으로 따져봅시다. UFO가 외계인의 우주선이라면 증거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외계인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증거를 내. 야! 피라미드 이거 외계인이 만든 거야! 외계인이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미스터리 서클. 이거 외계인이 밤중에 와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간 거야. 미스터리 서클. 그 다음에 이거 모아이의 석상. 모아이의 석상 이거. 이 모아이라는 섬에 가면은 석상들이, 거대한 석상들이 다 한번을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이거 누가 세웠냐? 이런 거 외계인들이 자신의 존재를 남긴 거다. 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 화성을 탐구한 사람들도 요런 사진을 발견하고서 이거 뭐야 이거? 이거 1976년도에 찍은 건데 뭐 같아 보여요? 사람 얼굴 같아 보이지? 야야 이거 사람 얼굴 아니야? 이거 외계인이 여기다가 이렇게 조각해 놓은 거 아니야? 자기의 얼굴을?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진의 해상도 알죠? 해상도. 여러분들도 아이폰으로 찍으면 더 선명하잖아. 갤럭시 안 좋아하는 애들 갤럭시는 사진 잘 안 나온다고 안 좋아하지. 아이폰으로 찍으면 더 선명해지는 것처럼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찍어보니까 실은 이게 뭐야? 이게 이거야. 이게 뭐예요 이거? 돌? 그냥 모래 언덕이잖아. 그죠? 돌이야 돌이랑 나무 이 모래 섞여있는 거. 76년도에는 해상도가 낮으니까 사람 얼굴처럼 나왔는데 2001년도에 찍어보니까 그냥 돌무더기 산이었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 지구에도 이런 거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들 이 여기 조각해 놓은 거 있죠? 조각해 놓은 거 이것도 오바마. 하늘 위에서 이게 높은 데서 흐릿한 걸로 찍어 놓으면 뭐 같아 보여 이거? 다뭐 조각해 놓은 거 흐릿하게 뭐 이런 식으로 보인 거예요. 이게 이건 줄 알았다 이런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였어. 외계인이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런 거 이거 알아요? 거미. 이 페루에 있는 나스카 문양이라는 것입니다. 나스카 문양. 여기 밑에 이게 지금 항공기로 촬영한 거야. 하늘에서. 여기 사람이 여기 점만해. 점보다 더 작아. 이 밑에서 봤을 때는 돌 무더기인 줄 알았는데 공중으로 올라가 보니까 이게 거대한 무슨 모양이었어? 거미 모양이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야. 아니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이거 외계인이 있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외계인이 있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이건 어떤 모양, 어떤 모습 같아? 카우보이. 카우보이가 웃고 있는 모습이죠? 한 사람이요, 피터 앤더슨이라는 분이 2001년도에 취미삼아 만드셨어. 예? 춤이에요? 이것도 이거 지금 항공기로 촬영한 겁니다. 항공기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사람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다. 이런 기술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 사람도 할 수 있네. 더 자세하게 더 잘 만들었잖아요, 그지? 오스트레일리아면 그 다음에 요런 육아서 본 거 아니야? 미스터리 서클. 아, 이거 외계인이 남기고 한 거 아니냐? 이거 막 특히 옥수수밭 같은 데다가 이런 거, 밀밭에다가 이런 거 남기고 한단 말이야. 그랬는데 요것도 똑같이 이렇게. 이거 뭐야? 앵그리. 이 회사에서 자기네 앵글이야. 로고를 홍보하기 위해서 몇 시간 만에? 16시간 만에 만들었어. 밀어가지고. 이게 미스터리 서클이 만들기 어려운 게 절대 아니다. 사람이 만든 거야. 실제 만드는 장면들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려놓습니다. 괜히 그냥 이게 흉내 낸 거야. 이거 외계인 이거 가면 쓰고 이렇게 만듭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크롭 서클 이렇게 눌러가지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옥수수 눌러가지고. 이거 외계인이 만든 게 아니다. 사람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더 신기하게 더 예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외계인의 표식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로스웰 사건에 이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외계인을 믿게 됐단 말이야. 영화 아니야? 이 외계인을 부검한 영상이다라고 1995년에 로스웰 사건은 훨씬 전에 있었는데 그때 이 외계인 부검한 이 필름을 이 미국 정부가 숨겨놨는데 제가 찾았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필름을 공개했어. 돈 엄청 받고. 그래서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에서 이 필름을 사가가지고 막 이렇게 한 20분 정도 돼요. 20분 정도 돼. 엄청 끔찍해. 선생님 봐봤는데 막 이게 외계인 이렇게 회부를 해. 이렇게 막 열어가지고 머리도 막 이렇게 열고. 그 영상 보면 진짜 같거든? 그 외계인을 부검을 이거 미국 정부가 숨겨놓은 거 우리가 찾은 거예요. 해가지고 이때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거 봐봐. 우리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거 부검 영상을 다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만 인터넷으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지금은 다 거짓말에 판매 났으니까. 자, 보세요. 야, 그때 뭐 부검을 진행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어딘가 모르게 이 사람들 뭐 같아? 의료인 같아? 아니요? 의료인이라기보다는 약간 영화 제작자들 같죠? 이 외계인 더미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로스웰 외계인을 만들었다고 충격적인 폭로를 해버렸어요. 여기 이 사람 충격적인 폭로. 내가 이거 실은 요거 이렇게 이거 모형 만들었어. I made the Roswell alien 써져 있잖아. 그지? 네. 그래서 자 봅시다. 하나 또 로스웰이라는 진명 기억나세요? 로스웰이라고 하는 미국의 뉴멕시코 여기 떨어졌다고 이렇게 주장했어. 거기에서 외계인 떨어진 영상을 찍었다든가 해부 그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은 그 미국 뉴멕시코라는 것이 화이트 샌드라는 것은 핵실험을 했던 것이고요. 그 비밀 미사일 기지도 있고 굉장히 그런 군사적인 기지가 많고 최근에는 이제 우주선 쏘는 발사 기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적인 게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고 뭐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그 기밀 문서로 되어 있던 것이 해제가 됩니다. 그럼 그걸 이제 또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UFO라고 신고되거나 회자되었던 여러 현상들이 뭐 기구를 끼워서 기상 관측을 했다든가
그게 잘못돼서 추락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방금 잘 들었죠? 전에는 UFO라고 믿었던 영상이나 증거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대부분 뭐 기상 관측 기구라든지 또는 풍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못 봐가지고 UFO다 이렇게 생각한 것들이 많다. 결국 로스웰 사건도 무엇으로 판명이 났습니까? 사기극으로 판명이 났어. 그래서 최초의 로스웰 이 외계인 해부 영상을 공개한 그 방송사에서 이번에는 로스웰 외계인 해부 영상이 사기입니다 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어가지고 돈을 2번 벌었다는 거 아니야. 양쪽으로 이거 진짜입니다 해서 한 번 벌고 이거 사기입니다 해서 한 번 벌고. 그러니까 결국 얘들아 너희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이게 나쁜 어른들인데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벌 수 있으면 뭐가 되니까? 돈이 되니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냥 막 갖다가 막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이거 보고 사람들은 우! 뭐야! 외계인이 이거 진짜 이거 해부했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는 거야. 거짓말이 속는 거죠. 그리고는 그 뒤에는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뭐냐 그냥 진짜인 것 같아. UFO 신봉자들의 전형적인 이야기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고 하는데 막상 그거를 따져보면 과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이 내가 본 걸 말해줄게 이런 거야. 나 봤어. 내가 봤다니까? 사실 근거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페륜이라는 분이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진화론에 따르면 되게 외계 문명이 많아야 되겠는데 그들은 모두 어디에 이렇게 꼭꼭 숨어있느냐 이상하다. 그렇게 외계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한테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없다. 이상하다. 이건 모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외계 생명에 대한 성경적인 고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계 생명에 대한 성경의 언급을 한번 보면 먼저 별부터 보면 별들이 창조된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별들은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는 다 누가 보는 거예요? 우리들. 사람들. 우리가 1년이 며칠인 줄 알아. 365일인 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죠. 옛날에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했단 말이야. 그리고 해는 한 해, 두 해, 세 해네. 올해도 한 해가 지나갔네? 그걸 말하는 거야. 이거를 알아보기 위한 거대한 시계로서 별을 창조하신 거예요. 결국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야. 그리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별이 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뭐 거기 외계인이 더 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별을 만드신 거예요. 자,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거주하게?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 사람이 거주하는 그러한 행성으로 언급된 것은 뭐밖에 없다? 지구밖에 없다. 지구밖에 없다. 게다가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22절을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했어. 이 피조물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생명. 만들어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존재. 알겠어? 만들어진 존재. 그러면 외계인도 만들어졌다면 그 외계인도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외계인도 죄를 지었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외계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셔야 되는가? 자,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다. 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었으면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외계 생명체가 한 20개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 별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야. 한 번에. 한 번이었어. 한 번 있었던 사건이야. 어디에서만? 지구에서만. 다른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UFO를 믿는 종교가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자, 우리 재원이 얼른 올라오세요. 이재원. 시우라 장난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려놔. 너 지금 중학생이잖아, 그지? 초등학생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자, UFO 종교 목록을 보니까 이렇게 많아. 다양한 UFO 종교 목록들이 있는데 미국에만 몇 개? 5,000개가 넘는 UFO 종교단체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도 외계의 존재랑 접촉을 하고 있다. 또 나는 외계인이다. 나는 또 외계인이 보내서 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 있어요. 라엘이라는 사람이 있어. 히엘이가 아니고 라엘이에요. 자, 이 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인류에게 빛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 생긴 게 약간 도인처럼 생겼죠. 이 사람의 본명은 클로드 보리롱이라는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이고 1973년도에 UFO를 목격하고 외계인과 6일 동안 만났다고 주장했어. 자기가 만난 외계인의 이름이 엘로힘이래. 근데 이 엘로힘이 사람들을 창조했대. 그 방법이 뭐다? 인간 복제다. 그래서 인간 복제를 연구하는 회사를 또 하나 지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예수님이나 부처 등도 외계인이 보낸 사자이며 라엘도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인간 복제 기술로 부활한 거다. 이 인간 복제를 통해 영생을 얻는 거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지구 대사관을 전 세계에 다 지으면 그때 엘로힘이 다시 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 우리나라에도 한 10,000명이 믿고 있어 이거를.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지금.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런 이 엘로힘을 맞이하는 이 대사관을 만들어야만 이 세상에 다시 엘로힘이 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 뭘 주장하느냐? 하나님과 영혼은 없다. 외계인에 의해 지구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모든 성경의 기적은 외계인이 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외계인의 메신저이다. 근데 이 라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네. 지구 종말로부터 외계인들이 구원해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UFO를 믿는 이 집단들이 유사점이 뭐냐면 이단 종교와 유사해. 네.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이단 종교는 다른 천사나 신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UFO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한다고? 천사나 신이 아니라 누굴 만났다고? 외계인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런 종교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돈도 바치게 하고 모든 자기 인생을 바치게 하는 게 이단 종교랑 똑같은 거예요. 자, 게다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들 중에서 아까 외계인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외계인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자기가 또 외계인에게 납치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런 말을 못해. 희한하지? 외계인과 채널링을 한다. 채널링이라는 말은 되게 소통한다 이가 텔레파시로.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증상이 사라지고 다시 정상인이 돼요. 외계인이 왜 예수님의 이름을 무서워하지? 이게 뭐냐면 외계인에게 납치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증상이 뭐랑 비슷하냐면 옛날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 있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나타내 보이는 증상과 매우 비슷합니다. 선생님은 이 케이스에 대해서 따로 정리해놓은 사이트를 알고 거기서 엄청나게 많이 이걸 봤어요. 그때 실제 외계인에게 납치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녹취 파일도 들어봤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그 녹취 파일을 남겼냐면 이제 구원받고 복음 듣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된 다음에 자기 과거의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외계인인 줄 알았던 그 존재가 결국 누구였어? 귀신이었던 거야. 귀신이 그 사람을 속이면서 자기가 외계에서 온 존재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UFO를 깊이 연구한 이 연구가가 뭐라 얘기했냐면 존 킬이라는 사람인데 UFO는 실제하는 만들어진 물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우리 환경의 자연 법칙을 따르지 않는 존재다. UFO가 외계의 최첨단 과학의 집합체라면 진짜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과학적인 근거들을 다 넘어서가지고 그러면 이 외계 이 UFO는 물리법칙의 이 제어를 받아야 돼. 그치? 이 땅에 속한 거니까 물질적인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이거는 영적인 현상인 거예요. 영적인 현상. 뭔 말인지 알겠어? 영적인 현상이면 이 영이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귀신도 뭐예요? 귀신도 영이에요. 귀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야. 수천 건의 외계인 접촉은 그들이 거짓말쟁이인 것을 보여준다. UFO 현상은 대체로 오래된 악령 현상의 작은 변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보고서를 이미 냈습니다. 수천 건의 케이스들을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 그것이 귀신 들린 것과 같은 현상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면 우리는 외계인을 직접 만나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들이 접촉하고 있는 외계의 생명체라고 하는 존재는 귀신,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자, 그들은 왜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속일까요? 이건 주술이나 강령에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 여러분들 분신사바 그런 거 해봤지? 그 다음에 뭐야? 하나코상? 그런 거 혹시 그 학교에서 한 친구도 있으면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게 뭐 하는 행동이야? 그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동이야. 알겠어? 너희들은 장난이라고 생각하지만 귀신은 장난을 생각 안 해. 진지하게 저 녀석이 나랑 함께 좀 만나고 싶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은 현상, 그리고 성경을 자꾸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불복한다 이 말이야. 외계인이랑 소통한다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우리가 UFO의 진실은 무엇이냐? 우주 어디에도 확인된 외계 생명체의 흔적은 없어요. 수백만 건의 목격에도 불구하고 실제 모습을 드러낸 외계인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토록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은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걸까? 왜 이 전 우주의 거대한 별들에 비하면 먼지에 불과한 작기작은 지구에 자꾸 출몰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계인은 왜 우리를 돕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유해지적이고 반성경적인 메시지를 자꾸 전달해 주는 걸까? 이 외계인의 정체가 뭘까요? 결국은 사탄, 마귀, 귀신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글씨니까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의 광명의 선사로 가장 광명이라는 게 뭐냐면 빛나고 빛나는 거야. 알겠어? 아주 빛나는 그런 거룩한 천사가 자기를 변장한다 했어. 누구도? 사탄도. 사탄, 귀신, 마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따라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변장한다는 거야. 빛이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는 천사로 딱 내 앞에 나타난다 이거야. 그럼 다 사람들 어떻게 돼? 속는 거야. 진짜 천사다. 근데 그렇게 얼마든지 변장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보면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이런 것들을 실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보일 수 있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표적을 나타내 거짓 기적을 일으켜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는 거야. 멸망하는 사람들은 그런 속임수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허욱하고 넘어가는 거야. 속아 넘어가. 사탄 마귀가 속이는 것도 모르고 확 믿어버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네, 더 이상 UFO로 이 장난질을 치는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의 마지막까지 왔어요. 좀만 힘내세요. 알겠죠? 자, 요약과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생명은 자연 발생할 수 없다. 자, 두 번째 시작. 우주의 거리는 너무 멀다. 자, 우주여행과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예수님이 얘기해줬죠. 그렇게 빠른 속도로 여행을 하면 우주 먼지에 의해서 꽝 터져버려. 또 가속 충격, 중력 가속도 때문에 터져버려. 네. UFO의 외계인의 실제적인 증거는 없다. UFO 현상의 배후는 악한 영들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들이 보이는 증상이 귀신 들린 사람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면 선생님, 실제로 진짜로 찍혔다고 하는 것들은 뭔가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는 비밀이 많이 있어. 알겠어요? 강대국들, 아주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강대국들에서 상대 나라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어떤 무기를, 비밀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돼? 실험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실험해야 될 거 아니야. 실험하던 영상들이 어쩌다가 잡힌 거야. 그러면 그거를 미국에서 이거 우리가 지금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건데 잡혔네요. 말할까요? 아니요. 바보야? 그러면 그 미국의 경제국들이 이렇게 엄청난 무기를 벌써 만들었어? 자기가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실제 여러분들 이 UFO
영상 중에서요 몇 개는 대부분 다 거짓말이지만 몇 개는 진짜처럼 보이는 것도 있단 말이야. 어? 그럼 그건 뭐야? 진짜 외계인이 찾아왔나? 아니 다른 거 살펴보니까 그럴 수가 없어. 그거 뭐야? 누가 만든 거야 그거? 이 혹시 그게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는 알아 몰라? 몰라요. 우리 같은 일반인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뭐 어떻게 보여? 신기해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 실제 외계인이 지구를 찾아왔나 보다,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침공하나 보다, 이렇게 너무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로 인해서 천국에 가는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을 예정인 사람들이지, 이런 거짓 증거에 넘어가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복음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